종이등 하나라니? 한심한 놈, 니까지 놈에게는 그것도 과분하다. 아니, 이게 다라고? 안녕하세요. 할인야담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도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댓글에 어디서 듣고 계신지 남겨주시면 그곳에 행복이 깃들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먼 옛날 영조 32년 한양 북촌에서 손꼽히는 부자였던 윤참판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소식이 전해지자 온 동네가 발칵 뒤집혔지요. 윤참판은 전답과 상가, 노비까지 셀 수 없이 많은 재산을 쌓아 올린 인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수군거렸습니다. 세 아들이 있다는데 누가 무엇을 가져갈꼬? 장자가 다 가져가겠지. 원래 그런 법이 아닌가. 허나 윤 참판 어른은 원체 뜻밖의 일을 벌이시는 분이셨으니 두고 봐야 알 일이지. 상가에는 조문객들이 줄을 이었고 곡소리가 그칠 날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소란 속에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막내 아들 윤서한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말이지요. 윤서한은 윤가의 셋째 아들이었습니다. 형들과 달리 서한은 어릴 적부터 조용하고 마음이 여린 성정이었지요. 책 읽기를 좋아하여 경서와 사서에 통달했으나 정작 세상 물정에는 어두웠습니다. 장사꾼이 물건값을 속여도 모르고 종들이 농간을 부려도 눈치채지 못하는 그런 도련님이었지요. 그러나 서한에게는 남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심지가 고다 한 번 옳다고 믿은 일은 끝까지 밀고 나갔고 약한 자를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따뜻한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서한을 두고 말했습니다. 막내 도련님은 착하기는 한데 저리 물러서야 세상을 어찌 살아가려나. 서한 본인도 그 말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형들처럼 야무지지 못하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장례가 시작되기도 전에 형들은 벌써 눈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장자 윤서주는 아버지의 전답을 찾아 윤서민은 장터의 상가와 노비들을 차지하겠다며 으르렁거렸지요. 두 사람은 밤낮으로 다투었고 상가에는 곡소리보다 언쟁소리가 더 요란했습니다. 전답은 당연히 내 것이다. 장자가 아니냐? 상가 없이 전답만 있으면 무슨 소용이요? 돈줄을 쥐어야 진짜 주인이지. 막내 서한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오직 여종 초연만이 서한의 곁을 지키며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보았지요. 장례가 끝난 다음 날 밤이었습니다. 바람 한 점 없는 고요한 밤인데 사당의 촛불이 혼자서 흔들거렸습니다. 곳간의 문이 스스로 열렸다 닫혔고 마당에 인기척도 없는데 자갈 밟히는 소리가 들렸지요. 종들은 겁에 질려 수군거렸습니다. 대감마님 홀령이 아직 이승을 떠나지 못하신 게야. 무슨 한이 남으셨길래 저리 떠도시는 겐지. 초연도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초연은 달랐습니다. 두려움보다 호기심이 앞섰지요. 어린 시절 무녀였던 외할머니 밑에서 자란 탓에 초연은 귀신보다 사람이 더 무섭다는 것을 일찌감치 배웠습니다. 그날 밤 초연은 홀로 사당을 찾았습니다. 위패 앞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았지요. 대감 마님, 무슨 말씀을 남기고 싶으신 겁니까? 바람이 불었습니다. 분명 문은 닫혀 있었는데 어디선가 서늘한 기운이 초연의 뺨을 스쳤습니다. 그 순간 초연은 직감했습니다. 윤참판에게는 아직 이루지 못한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말이지요. 7일장이 끝나고 족지가 펼쳐졌습니다. 온 집안 사람들이 대청마루에 모여 숨을 죽였지요. 장자 서준에게는 한양 근교의 넓은 전답이 찾아 서민에게는 종로 일대의 점포 5곳이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막내 서한에게 주어진 것은
오래된 종이등 하나뿐이었습니다. 무엇이라? 서준이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종이등 하나라니 아버지께서 막내를 자식으로 여기지 않으셨구만. 서민도 킬킬거리며 웃었습니다. 종들까지 수군거리는 통에 대청마루가 웃음바다가 되었지요. 서한은 묵묵히 종이등을 받아들었습니다.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이 없었지요. 그러나 초연만은 알았습니다. 서한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것을 말이지요. 그날 밤 초연은 서한의 방을 찾았습니다. 도련님, 그 종이등을 제가 한번 봐도 되겠습니까? 서한은 말없이 등을 건넸습니다. 초연은 등불을 가까이 가져다 대고 이리저리 살폈지요. 그러다 문득 등 안쪽에 희미한 문양이 새겨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도련님, 이것 좀 보십시오. 서한이 심지에 불을 붙이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희미하던 문양이 마치 살아 움직이듯 선명해지기 시작한 것이지요. 가느다란 선들이 이어지고 점들이 나타나고 어느새 그것은 하나의 형상을 이루었습니다. 이건 지도입니다. 초연이 숨을 삼켰습니다. 대감마님께서 도련님께 이것을 남기신 데는 분명 이유가 있습니다. 서한은 처음으로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아버지가 종이등 하나만 남긴 것이 결코 푸대접이 아니었음을 깨달은 것이지요. 두 사람의 가슴에 희망의 불씨가 피어올랐습니다. 며칠 뒤 동네 무녀가 윤가를 찾아왔습니다. 머리가 허옇게 센 노파였는데 눈빛만은 숯불처럼 타올랐지요. 무녀는 서한을 보자마자 무릎을 꿇었습니다. 셋째 도련님, 제가 드릴 말씀이 있사옵니다. 서한은 의아해하며 무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초연도 곁에서 지켜보았지요. 무녀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대감마님께서 돌아가시기 사흘 전 저를 부르셨습니다. 당신의 마지막 뜻을 막내에게 전해달라 하셨지요. 아버지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무녀는 잠시 뜸을 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종이등은 길을 잃은 홀령이 남긴 마지막 뜻을 품고 있다 하셨습니다. 대감마님께서 평생 지키려 했던 비밀이 이제 도련님께 넘어간 것이지요. 서한의 눈이 커졌습니다. 초연도 가슴이 두근거렸지요. 그러나 무녀의 다음 말은 경고였습니다. 하오나 조심하셔야 합니다. 등불을 밝히는 날 어둠도 함께 깨어날 것이옵니다. 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있는 법이니 그 그림자가 도련님을 삼키지 않도록 늘 경계하십시오. 무녀는 그 말을 남기고 홀연히 사라졌습니다. 서한과 초연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지요.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윤가 막내가 받은 종이등이 범상치 않은 물건이라는 이야기가 형들의 귀에까지 들어간 것이지요. 종이등에 보물지도가 숨겨져 있다고? 장자 서준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당장 그것을 가져와라. 그날 밤 서한의 방에 자객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서한은 위기를 직감하고 종이등을 품에 안은 채 담을 넘었지요. 그러나 자객들의 추격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골목을 달리던 서한의 발이 돌부리에 걸렸습니다. 몸이 앞으로 쏠리는 순간 누군가 서한의 팔을 낚아챘지요. 이쪽입니다, 도련님. 초연이었습니다. 초연은 골목 구석구석을 꿰뚫고 있었지요. 두 사람은 어둠 속을 헤치며 달렸습니다. 자객들의 발소리가 점점 멀어지고 마침내 둘은 성박 숲속에 몸을 숨길 수 있었습니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서한이 말했습니다. 내가 아니었으면 오늘 밤 이 목숨이 끝장났을 것이다. 초연은 대답 대신 미소만 지었지요. 숲속에 숨어 밤을 지새우며 서한은 곰곰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버지께서 왜 하필 종이등만 남기셨을까? 형들에게는 전답과 상가를 주시고 막내에게는 왜 이것만 주셨을까? 도련님, 초연이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대감마님께서 도련님을 가장 믿으셨던 것은 아닐까요?
무슨 뜻이냐? 전답이나 상가는 금방 써버리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이종이 등은 다릅니다. 윤가를 살릴 마지막 보물의 열쇠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서한은 초연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초연의 말은 계속되었지요. 대감 마님께서 생전에 걷지 못한 어떤 길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그 길을 도련님께서 대신 가라는 뜻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서한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였습니다. 그동안 자신은 세상 물정에 어둡고 무능한 막내라고만 여겼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달랐던 것이지요. 아버지는 자신을 믿었습니다. 형들이 탐욕에 눈이 멀었을 때 묵묵히 옳은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은 막내뿐이라고 여기신 것이지요. 서한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초연아, 이 등불이 가리키는 곳으로 가보자. 두 사람은 산을 넘고 들을 지나 작은 사당에 다다랐습니다. 오래전 버려진 듯 지붕에는 이끼가 끼고 기둥은 삐걱거렸지요. 그러나 비바람을 피하기에는 충분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추위가 몰려왔습니다. 초연은 마른 나뭇가지를 모아 불을 피웠지요. 타닥타닥 불꽃이 튀며 사당 안이 따스해졌습니다. 불빛 너머로 서한이 입을 열었습니다. 초연아, 내가 왜 나를 따라왔느냐? 너는 윤가의 종이니 형들에게 붙으면 편히 살 수 있었을 터인데. 초연은 불꽃을 바라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도련님, 저는 10살에 윤가에 팔려왔습니다. 배고프고 춥고 외로운 날이 많았지요. 그러나 도련님만은 달랐습니다. 내가 무엇을 했다고? 겨울에 제가 맨발로 마당을 쓸 때 도련님께서 몰래 당신의 버선을 가져다 주셨지요. 제가 아프면 밥을 남겨 저에게 갖다 주셨고요. 서한은 기억이 났습니다. 그것은 대단한 일이 아니었지요. 그저 당연한 것을 했을 뿐이었습니다. 그까지 일로 내가 목숨까지 걸 필요는 없다. 저에게는 그까짓 일이 아니었습니다. 초연의 눈에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도련님은 저를 사람으로 대해주신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러니 저도 도련님을 진심으로 돕겠습니다. 이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말이지요. 서한은 말을 잃었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차올랐지요. 신분은 다르지만 이 순간 두 사람의 마음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종이 등의 지도를 따라가자 사람들에게 잊힌 폐사가 나타났습니다. 무너진 산문 사이로 잡초가 무성했고 불탄 흔적이 남은 기둥들이 스산하게 서 있었지요. 그러나 서한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 안에 아버지께서 남기신 것이 있다. 폐사 깊숙한 곳에 상처난 탑이 하나 있었습니다. 서한이 종이 등을 들어 비추자 탑의 문양이 반응했지요. 희미하게 빛이 일더니 탑의 한쪽 면이 스르르 열렸습니다. 도련님, 저것 좀 보십시오. 초연이 가리킨 곳에 오래된 기록이 있었습니다. 누렇게 변색된 한지 뭉치였지요. 서한은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펼쳤습니다. 그 순간 멀리서 말발굽 소리가 울렸습니다. 저놈들이다. 폐사로 들어갔다. 형들의 추격이 따라붙은 것이었지요. 서한은 기록을 품에 넣고 초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일단 피하자. 두 사람은 폐사 뒷문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추격자들의 함성이 뒤를 쫓았지만 초연의 재빠른 판단으로 간신히 따돌릴 수 있었지요. 산속 동굴에 몸을 숨기고서야 서한은 기록을 다시 펼쳐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윤가의 운명을 뒤흔들 비밀이 담겨 있었습니다. 기록에는 놀라운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윤가에는 아무도 모르는 거대한 빚이 있었습니다. 20년 전 윤참판이 장사에 실패하여 떠안은 빚이었지요. 그 빚을 갚기 위해 참판은 평생을 바쳤습니다. 겉으로는 부자인 척했지만 실상은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은 살얼음판이었던 것이지요. 그렇다면 형님들이 가져간 전답과 상가도 빚에 저당 잡혀 있단 말입니까? 초연이 물었습니다. 그렇다. 형들은 빈 껍데기를 가져간 셈이다. 서한은 계속 읽어나갔습니다. 기록의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이 있었지요.
나의 막내 아들 서한에게 이 글을 남긴다. 내 형들은 탐욕에 눈이 멀어 빚의 존재를 알면 가문을 버리고 도망칠 것이다. 그러나 너는 다르다. 내가 종이 등을 따라 이곳까지 왔다면 나의 판단이 옳았던 것이리라. 윤가에는 빚을 갚고도 남을 숨겨진 재산이 있다. 그 위치는 종이 등에 새겨져 있으니 끝까지 포기하지 말거라. 서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날 믿으셨구나. 초연도 눈시울이 붉어졌지요. 종이 등 하나만 남긴 것이 푸대접이 아니라 가장 큰 신뢰였음을 두 사람 모두 깨달은 것입니다. 서한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부잣집 막내로 태어나 형들 뒤에 숨어 살았던 지난 날들이 떠올랐지요. 세상 물정에 어둡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움츠러들었고 스스로도 자신은 쓸모없는 사람이라 여겼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달리 보셨던 것이지요. 아버지께서는 내가 욕심 없이 올곧게 살아왔기에 이 일을 맡기신 거다. 서한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초연아, 나는 결심했다. 초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윤가를 바로 세우겠다. 형들이 망쳐놓은 것을 내가 수습하고 숨겨진 재산을 찾아 빚을 갚겠다. 그것이 아버지께서 내게 맡기신 일이다. 서한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움츠러드는 막내가 아니었지요. 초연은 그런 서한을 바라보며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도련님, 저도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고맙다. 초연아, 내가 없었으면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것이다. 그렇게 두 사람은 다시 길을 나섰습니다. 종이 등이 가리키는 마지막 장소를 향해서 말이지요. 한편 한양에서는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장자 서준가 찾아 서민이 외부 세력과 손잡은 것이 드러난 것이지요. 그들은 고리대금업자와 결탁하여 윤가의 재산을 빼돌리려 했습니다. 아버지 윤참판이 살아계실 때부터 음모를 꾸몄던 것이지요. 형님들이 아버지를 해치셨다는 겁니까? 서한은 숨겨진 기록의 또 다른 부분을 읽으며 경악했습니다. 기록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지요. 최근 들어 내 몸이 급격히 쇠약해지고 있다. 처음에는 나이 탓이라 여겼으나 음식을 먹을 때마다 속이 뒤틀리는 것이 심상치 않다. 혹시 누군가 내 음식에 무언가를 넣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 서한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독살당하신 것이 아닌가? 초연도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윤참판의 죽음에 형들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떠오른 것이지요. 서한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다. 종이 등이 가리키는 마지막 장소에 거의 다다랐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사방에서 자객들이 나타났습니다. 서한과 초연은 순식간에 포위당했지요. 막내 도련님, 오래간만이오. 앞장선 자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형들이 보낸 수하였지요. 종이 등을 내놓으시오. 그러면 목숨만은 살려드리리다. 서한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러나 수십 명에 달하는 자객들을 상대할 방법이 없었지요. 초연이 앞을 막아섰지만 곧 제압당했습니다. 도련님, 도망치십시오. 초연의 외침에도 서한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초연을 버리고 갈 수 없었던 것이지요. 결국 종이 등은 자객들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은 그 순간이었습니다. 종이 등이 자객의 손에 들어가자마자 불빛이 꺼지더니 음산한 기운이 피어올랐지요. 마치 등불 자체가 거부하는 듯 했습니다. 자객들은 불길함을 느꼈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사라졌습니다. 서한은 망연자실했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유산을 빼앗긴 것이지요. 초연이 다가와 서한의 손을 잡았습니다. 도련님,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서한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달이 구름 사이로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지요. 아버지가 남긴 말이 떠올랐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고 하셨지요. 초연아, 종이 등을 되찾으러 가야겠다.
초연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서한이 그렇게 말할 줄 알았으니까요. 형들의 저택은 군사들로 가득할 것입니다. 위험합니다. 알고 있다. 그러나 가지 않으면 아버지의 뜻이 영영 묻혀버린다. 서한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초연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렇다면 저도 함께 가겠습니다. 도련님 혼자 보낼 수 없습니다. 위험하다. 도련님과 함께라면 두렵지 않습니다. 두 사람은 밤하늘 아래 손을 맞잡았습니다. 목숨을 건 마지막 결단이었지요. 서한과 초연은 어둠을 틈타 형들의 저택에 잠입했습니다. 담을 넘고 경비를 피해 안채까지 들어가는데 성공했지요. 종이등은 대청마루 한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형들이 온갖 방법을 써도 불이 켜지지 않아 그대로 둔 것이었지요. 서한이 종이등에 손을 뻗는 순간 불이 켜졌습니다. 누구냐? 형들이 달려왔습니다. 곧 수하들까지 몰려와 서한과 초연을 에워쌌지요. 이 어리석은 놈, 제 팔로 죽으러 왔구나. 장자 서준이 비웃으며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서한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형님, 아버지께서 남기신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종이등에 보물지도가 있다며. 그것만 손에 넣으면 윤가의 모든 것이 내 것이다. 서준이 종이등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그 순간 눈부신 빛이 터져 나왔지요. 모두가 눈을 가렸습니다. 빛 속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참판의 목소리였지요. 서준, 서민, 너희는 내 자식이지만 용서할 수 없다. 형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너희는 재산에 눈이 멀어 아비를 해치려 했다. 외부 세력과 손잡고 가문을 팔아먹으려 했지. 그 모든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목소리가 계속되었습니다. 내가 종이등을 막내에게 준 것은 너희를 시험하기 위함이었다. 막내만이 탐욕에 물들지 않고 올곧게 살았으니 윤가의 마지막 길은 막내에게 맡긴다. 형들은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두려움과 죄책감에 몸을 떨었지요. 서한은 조용히 종이등을 들어 올렸습니다. 등불은 다시 은은한 빛을 내며 타올랐지요. 아버지의 마음이 담긴 그 빛은 모든 어둠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모든 비밀이 드러났습니다. 윤참판이 남긴 기록에는 독살 의혹에 대한 증거가 담겨 있었습니다. 형들이 고리대금업자와 손잡고 아버지의 음식에 서서히 독을 넣었다는 것이지요. 그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재산을 나눠 갖고 빚은 막내에게 떠넘길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윤참판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지요. 병석에 누워서도 마지막 힘을 짜내어 종이등에 진실을 새겨 넣었습니다. 종이등이 가리키는 마지막 장소에는 윤가의 숨겨진 재산이 있었습니다. 윤참판이 평생 모아 감춰둔 금은 보화였지요. 빚을 갚고도 남을 만큼의 재산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을 예상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초연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서한은 고개를 끄덕였지요. 아버지께서는 형들의 탐욕을 꿰뚫어 보셨다. 그리고 윤가를 바로 세울 사람은 내가 될 수밖에 없다고 여기신 거다. 종이등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윤가를 살릴 열쇠이자 아버지의 마지막 마음이 담긴 유산이었지요. 서한은 등불을 가슴에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반드시 뜻을 받들겠습니다. 며칠 뒤 관가에서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윤참판의 독살 증거와 형들의 음모가 낱낱이 밝혀졌지요. 장자 서준과 차자, 서민은 불효와 살인 교사 혐의로 엄중한 처벌을 받았습니다. 윤가의 대표는 막내 서한이 맡게 되었습니다. 서한은 숨겨진 재산으로 빚을 모두 청산하고 망가진 가문을 다시 일으켰지요. 사람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세상 물정에 어둡다던 막내 도련님이 이리 훌륭하게 가문을 세우다니. 역시 윤참판 어른께서 사람 보는 눈이 있으셨구만. 그러나 서한에게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서한은 관가 앞에서 선언했지요. 초연은 이제 종이 아니라 양민이다. 윤가를 위해 목숨을 바친 은인이니 누구도 함부로 대하지 못할 것이다. 초연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생 종으로 살아온 그녀가 처음으로 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순간이었지요. 서한은 초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초연아, 나와 함께 해주겠느냐? 초연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의 새로운 시작이었지요. 모든 일이 마무리된 어느 밤이었습니다. 서한과 초연은 나란히 뜰을 걸었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총총했고 달빛이 두 사람의 길을 밝혀주었지요. 서한의 손에는 종이등이 들려 있었습니다. 도련님, 이제 등불 없이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초연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서한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지요. 이미 길을 밝혀준 이는 등불이 아니라 그대였소. 초연의 볼이 붉어졌습니다. 그 순간 종이등이 마지막으로 은은한 빛을 내뿜었지요. 따스하고 포근한 빛이었습니다. 마치 윤참판이 두 사람을 축복하는 듯 했지요. 그리고 등불은 스르르 꺼졌습니다. 아버지께서 이제야 편히 눈을 감으신 모양입니다. 서한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네, 대감마님의 마지막 소원이 이루어졌으니까요. 초연이 서한의 곁에 바싹 다가섰습니다. 그렇게 종이등은 사라졌지만 윤가에는 새로운 빛이 피어났습니다. 탐욕과 음모 대신 정직과 사랑이 자리 잡았지요. 옛말의 등잔 밑이 어둡다 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진실을 찾지 못할 때가 많지요. 그러나 서한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기에 아버지의 마음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등불을 놓지 않으면 반드시 길이 열린다는 교훈을 이 이야기는 전해주고 있지요. 오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사랑입니다. 편한 시간 되세요.